한국의 경제와 문화, 기술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본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불안을 남기며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현실을 부정하며 한국을 비난하는 데 몰두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일본의 분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알고 있던 진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유키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별다른 감정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저 학교와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전부였죠. 그런 교육 속에서 자란 저는 일본이 한국에게 존경받아야 마땅한 나라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한국과의 역사적 갈등을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교육 속에서 자란 저는 일본이 한국에게 존경받아야 마땅한 나라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한국과의 역사적 갈등을 깊이 이해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비판하고 끊임없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는 뉴스가 들릴 때면 그것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계속 과거를 들추는 걸까? 일본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한국 스타일의 화장법까지 제 주변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그 분위기에 쉽게 동화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칭찬할수록 저는 한국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점차 한국을 멀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불편하고 알고 싶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이름은 점점 제 일상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며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묘한 소외감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모두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할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거리감을 두려고 했죠. 특히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같은 과거사 관련 뉴스는 저를 더욱 한국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 한국이 일본에 계속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접할 때마다 저는 일본은 이미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도 했는데 왜 이 문제를 끝내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이슈들은 저에게 한국이 부당한 나라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불편한 감정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 무렵 저는 인터넷에서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일본을 계속 끌어내리기 위해 과거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성공의 질투를 느껴 일본을 공격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 역시 그 의견들에 쉽게 동조했습니다. 커뮤니티는 저에게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고 그곳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수록 제 불편한 감정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친구들이 왜 너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없어?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일본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저를 점점 더 불안하고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 일본 문화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단순히 불편한 나라가 아니라 저에게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사와 경제 성장 이슈로 일본을 공격하려 한다는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고 제 감정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적대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커뮤니티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 굳혀갔고 그들의 비난을 마치 정의로운 일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분노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그것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갈등은 제 안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한국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을 방문하던 날 그 모든 감정이 뒤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평소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해야만 하는 너무나도 강렬한 사건이었죠. 서울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거리 곳곳에는 화려한 간판과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못한 채 발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활기와 사람들의 에너지는 신선했지만 그뿐이었죠. 프로젝트 자료를 모으기 위해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회의 장소 근처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멍하니 서 있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젊은 한국인 커플이 재빠르게 어르신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성은 주저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남성은 구급차를 부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침착했지만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을 싫어한다. 라는 편견 속에서 살아왔던 저에게 그들의 행동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후에도 그들은 끝까지 어르신 곁에 머물며 상황을 도왔습니다. 어르신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도 그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대신 전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과 편견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인간다움은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진짜일까? 내가 잘못된 시각에 갇혀 있었던 걸까?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장이라는 마지못한 방문이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세계를 뒤흔들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게 진실을 찾고 제 시각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고민하게 만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과연 사실일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국인 커플의 행동은 제가 가진 모든 편견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기에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다시 한번 저를 안심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점점 일본이 숨기고 있는 역사적 진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제보고서, 학술 논문,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읽으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향된 정보를 믿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자료들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인권 침해와 전쟁 범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은 가장된 이야기를 만들어 일본을 공격한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며 이를 외면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세계관을 부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에 대한 비판을 당연히 여겼던 제가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마주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누었던 대화와 그곳의 주장들을 다시 떠올리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공격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 왜곡된 정보와 근거 없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것처럼 단순히 과거사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는 진정한 화해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공감하며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이를 무시하거나 방어적으로 대응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이 결국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후회와 자책감에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부모님은 우리가 왜 과거를 자꾸 들춰내야 하느냐 라며 대화를 피했고, 친구들 역시 역사를 떠나서 요즘 한국이 잘 나가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생각을 공유하려 할수록 더욱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같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더 많은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세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제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정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혐오와 편견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국인 커플이 제게 가르쳐준 진실은 제가 앞으로도 잊을 수 없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인터넷에 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국인 커플의 용기 있는 행동과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이를 통해 느낀 깨달음과 반성의 이야기를 글로 적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저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저와 싸워야 했고 스스로가 했던 잘못된 행동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초반에는 제 글에 거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한국에 세뇌당했다 라고 말하거나 배신자다 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저는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믿고 행동했던 책임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고, 제 글을 읽고 나도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다 라거나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에게 큰 위로와 큰 용기를 주었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의미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유지했고, 제 친구들 역시 경제적으로 성공한 한국을 보며 짜증난다 라는 식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저는 젊은 세대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고 과거 세대보다 열린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단순히 과거를 묻어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국 국민 모두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진정한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진실을 알리고 혐오와 편견에서 벗어나 화해와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외롭고 더딜지라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다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제게 더 큰 책임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화해와 공존을 위한 길을 걷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외롭고 어려웠지만 제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진정한 화해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거나 서로를 비난하며 편견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는 처음부터 많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쪽의 사과나 양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국 국민 모두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 전하며 혐오를 멈추고 화해를 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비록 제 목소리가 작고 미약할지라도 그것이 한 사람이라도 변화를 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여기까지 미유키 씨의 사연이며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오해와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그 모든 믿음이 흔들렸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불편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본의 잘못된 교육의 불편함을 넘어 진실을 알린 미유키에게 전해주실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와 감동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